네, 매주 화요일은 4월 경인 총선 지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리서치 한국 조대원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주거복지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경기도 김포 그리고 인천 서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포 메가시티, 서울 편입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런 지역이었죠. 김포 갑지역부터 보겠습니다. 현역의 민주당 김주영 의원인데 어떤 분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까? 예, 현역으로는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있는데 네. 김주영 의원은 원래 노동계 출신이죠. 그래서 이분이 세간의 평가를 보면 부드러운 성격과 겸손이 최대의 무기다라고 할 정도로 이분이 삼수 끝에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인사로 발탁이 네. 돼서 김포 이 지역에 첫 번째 출마에서 바로 당선이 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2021년 5월에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이제 임명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내 입지는 아주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는 송지원이라는 젊은 인사가 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이제 김주영 의원한테 도전장을 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 김주영 의원의 약점이라면 최고위원까지 했지만 사실은 뚜렷한 업적을 대외적으로 낸 게 없고 그래서 대외 인지도가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인사들도 이번에는 김주영 의원을 한번 꺾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상당히 이력이 화려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박진호 당협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전직 시장인 유영록 시장, 김동식 시장 이런 분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김포 갑지역이 예전에 이 분구가 되기 전에는 보수 정당이 더 많이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록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경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좀 도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두 분의 김포시장도 참전 가능성이 있고 과연 현역 김주영 의원 재선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선이 치열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진호, 김민, 유영록, 김보연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유영록 후보자 같은 경우는 5, 6대 김포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동식 제3대 김포시장도 역임한 분도 후보자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김포시를 서울 편입으로 했을 때 이분이 좀 네.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갖고 주목을 좀 받았는데 김포시에 사시는 이제 관계자분한테 제가 전언을 들었을 경우는 지금 이번 총선엔 출마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포시장 간에 또 경선이 포함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포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했던 김보연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김포 내려왔다 이런 설이 있어요. 네. 이분이 경선에서 얼마나 표를 받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민주당 내선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송지원 도당 청년위 부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주영 의원은 21대 초선 의원이고 또 한노총 위원장을 지낸 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송지원 부위원장은 보좌관 경험과 40대 아빠의 또 젊은 이미지로 경합을 벌일 거로 예상되는데 현역인 김주영 의원이 상당히 우세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예. 갑지역 이상으로 을 지역도 도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좀 뜨거운 지역인데요. 어떻습니까? 김포 신도시는 제2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도시고요. 그거에 맞춰갖고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상혁 현 의원이 재선 도전을 확실히 했고요. 기경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또 이회수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또 김준현 한신대 겸임 교수가 예전에 전 김포 지역위원장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도전장을 냈었는데 여기서 박상혁, 이회수, 김준현 후보자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을 한번 격돌하신 분들이에요. 네. 여기서 박상혁 후보자가 예전에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젊은 이미지로서 김포 지역민의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 갖고 경선에서 승리를 했었죠. 이번에도 아마 경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의원이라고 전 의원이라고 있는데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그 총선에서는 단수곡천을 받았었어요. 그만큼 김포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분인데 경쟁자로는 뭐 이승환 공학 박사가 김포 도시 교통포럼 대표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선을 한다면 홍철호 후보가 상당히 압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경선에서 또 이승환 후보가 또 얼마나 표를 가져갈지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네, 도전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박상혁, 홍철호 리턴 매치가 또 이뤄질지 주목이 되는 그런 곳인데 두 분 모두 아주 파이팅 넘치는 그런 분이어서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 또 잡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조대현 센터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분의 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네. 저도 보고 있고요. 사실은 박상혁 그 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배지를 달았죠. 지난 4년 전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당내에 쟁쟁한 후보들이 있어서 뭐 상대적으로 박상혁 의원은 상당히 젊고 신인이었고 그래서 1차에 컷오프 됩니다. 그냥 아예 경쟁도 안 붙여주고 네임 그 3명 안에 넣어주지도 않고 컷오프를 당하는데 그렇게 1차를 통과한 3명이 알고 봤더니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전원이 다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고 어허허. 그다음 심지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예. 뭐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당황해서 결국 박상혁 후보를 재심을 거쳐서 경선 4명에 이제 기존 3명에다가 추가로 4명을 넣어서 돌렸는데 결국 박상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후보가 되고 이 여세를 몰아서 바로 본선까지 재선 의원이었던 홍철호 의원을 이기고 국회의원까지 당선됐죠.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이분이 이미 4년 국회의원을 하면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고 이번에도 도전자들을 보니까 그때 겨뤘던 분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당내 경쟁을 뚫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뭐 저기 박승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상황도 마찬가지로 홍철호 의원이 지난번 한번 패했지만 김포시 내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보수 정치권의 맹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포 을에서 예비 후보로 나서는 분 국민의힘의 이환승 공학 박사입니다. 정정을 좀 해드릴게요. 자, 김포 갑을 선거 출마 예정자들 몇몇 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역시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그리고 5호선 연장 이 두 가지 이슈가 표심을 굉장히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서울 편입 문제는 그야말로 늪에 빠진 모양새고 5호선 연장은 굉장한 핫 이슈가 됐습니다. 조대현 센터장님,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선거에서? 예, 결론부터 뭐 말씀드리면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는 국민의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5호선 연장 이슈는 어쨌든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상 불발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이슈를 야심차게 추진했던 분이 김기현 당대표인데 이미 그 권력을 잃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이걸 이제 총선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주요 이슈로 보고 띄웠던 각종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뭐 어느새 그 얘기는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꺼내질 않아요. 꺼낼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려면 60일 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이게 이제 그 60일 전에 투표를 마쳐야 되는데 현재 60일 전 총선 60일 전 따져보면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까지 주민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현재 거의 없고 2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는 수순으로 네. 밟고 있다는 걸 주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하나 불리한 이슈로 작용하다 보니까 5호선 연장 안에 대해서는 결국 인천시 특히 금단 지역하고 그다음에 김포하고 이 역을 어느 지역에 더 많이 만드느냐를 놓고 상당히 이제 두 지역이 대립을 했는데 경쟁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그 중재안으로 김포시의 손을 뭐 확실히 들어줬어요. 10개의 역 중에 7개를 김포에 만들고 단 2개만 금단에 만들고 1개는 서울에 만드는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금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단 지역이 넓고 하니 구석구석을 이렇게 U자로 가면서 역 4개를 만들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안 되니 뭐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역을 유치하면서 주민 편의가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뭐 김포시는 환영을 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의 공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경인 아침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5호선 연장으로 뿌리 난 인천 서구 이야기 하기 전에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5호선 연장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김포와 인천 서구는 또 한 생활권이에요. 바로 옆으로 붙어 있는데 5호선 연장이 뭐 김포시에서는 뭐 대체로 좀 수긍하는 분위기로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현재 뭐 관계자들한테. 근데 인천 서구는 이미 뿔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어제 서구의회가 대강의에서 발표한 중재안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뭐 인천시장, 뭐 서구청장, 서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모두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정안이 발표된 19일에는 또 인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뭐 신동구 의원, 또 네. 강범선 서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모두 반대 의견을 언론에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5호선 연결 사업은 김포, 인천, 검단 그리고 서울 방화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연장 노선을 두고 이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상당히 이견을 보여왔었어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대강의가 이번에 중재안을 한 건데 대강의가 실제적으로 김포선을 확실히 들어줬습니다. 김포에서 요구했던 거는 6개 역인데 7개 역을 가고 인천에서 했던 역은 4개인데 2개 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에서는 지금 검단 신도시에 원동 시민 원당 사거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서구에서 이렇게 상당히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선도 노선이지만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로 해갖고 지금 상당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거든요. 네. 노이로제가 있을 정도 상황인데 대강에서 5호선 연장으로 인하여 김포시가 받아들이기로 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한다. 이런 또 중재안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반응할지 몰라도 인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5호선 연장만 봐서는 아마 인천 서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자는 후보자들한테는 이 5호선 연장이 상당히 마이너스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서구 그럼 어떤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지. 서구는 현재 갑, 을 두 지역구인데 병까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갑 지역 김교웅 현역 의원인데 박성민 부위원장님 어떤 분들 좀 도전하고 있습니까? 서구는 지금 병이 생긴다는 가정하에 네. 지금 후보자들이 눈치 싸움이 너무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후보자들한테 직접 전화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억만진창이랍니다. 지금. 엉망진창까지 갑니까? 예, 왜냐면 자기가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네. 이제 프랜카드를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병이 생긴다 그러면. 어디서 움직여야 될지 예, 모르는군요. 그런 게 상당히 힘든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제 서구갑 선거구는 가정 1, 2, 3동 또 신현 원창동, 성남 네. 1, 2, 3동, 뭐 가자 1, 2, 3동, 청라 1, 2동인데 아마 선거구가 분구가 안 된다면 서구을의 청라 3동도 서구갑으로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서구갑의 김교웅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이학재 의원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죠. 그래갖고 네. 근데 이학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인천공항공사로 가다 보니 사장으로 갔죠? 예, 사장으로 가다 보니까 공석이 돼갖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분이 너무 많아갖고 우선 예비 후보 등록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권순독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이 출마했고 서정호 전 인천시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좀 경력이 좀 약간 특이해요. 8대 민주당 의원을 했는데 인천시 의원 민주당을 탈당하고 또 무소속으로 또 저번 지방선거에서 인천교육감 선거에 나옵니다. 근데 19%로서 득표를 상당히 선방을 합니다. 근데 네. 요번에 또 다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요. 그래갖고 인천 서구갑에 도전장을 또 선거는 내밀고 다 나오시나요? 예, 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윤지상 전 인천시의원, 또 예. 공정수 전 서구의원, 또 박세훈 전 인천시 대변인이 본선 출마를 위해 뛰고 있고 여기 이제 박종진 전 앵커라고 있죠. 네네. 상당히 유명한 분이신데 연예인 같이 박종진의 쾌도담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한번 출마를 예, 했었죠? 21대 총선에서 송파인가요? 서구을에서 출마했었어요. 네네. 근데,
서울에서 출마를 했는데 그때 신동근 의원한테 패배를 했었죠. 네네. 패배한 후보자인데 요번에는 서구 을로 안 가고 또 서구 갑으로 또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구 뭐 강범석 그 현직 서구청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 서구에서 이렇다 할 또 인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서구청장 그 전략공천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이미 이 얘기는 이제 총선 90일 전에 공직자는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사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없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 그 김교영 의원의 뭐 총선 대항마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역 주민의 지지도가 있는 후보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김교영 의원과 총선에서 백중세를 지니고 있는 후보자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조대현 센터장님, 예. 서구 갑 이상으로 서구 을도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난립하고 있더군요. 예, 뭐 너무 많은 후보들이 있어서 일일이 소개하기 좀 힘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진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천 서구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합니다. 22개동에 승리하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가자 4동 한개동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하고 2020년 총선에서도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만 지난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5% 한 3% 정도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여기가 불가능한 지역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 힘을 내는 이유는 그 당시 2020년 총선보다 인천 서구가 5만 가구 이상이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또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50% 정도가 청라, 백석, 원당동 중심으로 서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 살면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보수표가 증가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도도 보면 가장 중장년층이 빠르게 늘어난 곳이 또 서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2020년 4월에 50에서 59세 인구가 5만 4천 명이었는데 현재는 이 인구가 7만 5천 명 이상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50대가 증가하는 게 뭐 민주당은 불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또 국민의힘은 이게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각자 양당 모두 서구병이라는 한 개 신설 지역이 있는 데다가 또 민주당은 민주당 텃밭이라 여기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판이 바뀌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난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등록하고 있다가 서구 병 생기면 또 달려갈 분들, 도전자들 많잖아요.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농후한데 선거구 획정 언제쯤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선거구 획정안은 이미 제출이 됐고요. 네. 서구 병 지역은 만약 금단 확정이 된다면 금단, 불로대고, 권당, 당하, 마전, 아라동 정도가 이제 병으로 소속될 건데 제가 이 상황을 보니까 사실 총선 때 결과를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네. 보면 서구 갑을 할 것 없이 갑은 단 한 개 동 빼놓고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고 을은 전 동을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뭐 좀 더 유리한 지역이 생기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지역이 생긴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전히 갑을병 어떻게 쪼개든 간에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고전 지역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인 아침반 오늘은 김포와 인천 서구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조대현 센터장, 박성민 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